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금요일에 완성체가 다시 떴습니다. 노짱완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장유민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한겨레 21 김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금요일 자, 노영희 변호사님이 오늘 진짜 예뻐요라는 댓글도 올라오고요. 김슬아님이 맨날 서로 예쁘다고 칭찬하는 언니 둘이랑 그걸 이상하게 보고 있는 아저씨 둘이다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네. 아저씨 둘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해놓으면 네. 제가 요새 어떤 걸 느끼냐면 한 번씩 어떤 자리에 가면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을 때가 있어요. 예. 너무 싫어요. 씁쓸하죠. 그래서 금요일 이 자리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제가 제일 어리네요. 그러네. 야, 그게 쇼크네. 와니가 제일 막내. 네. 우리 와니. 네, 네. 막내다. 자, 우리 영희 누나한테 잘해야 돼. 네. 어머니 모시는 마음으로. 네. 어머니 누나. 네. 두 분의 호흡을 또 기대해보고 오늘 뉴스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아예 희대 대법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대법관 제청을 서면으로 하고 일방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바로 입장을 내진 않고요. 네. 한 이틀 만에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유례없는 일방 통보다. 다른 관례와 법률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바로 입장이 안 나오고 하루 이틀 있다가 나온 것도 그렇고 또 이런 입장을 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법조인들이 보시기에는 좀 더 좀 특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을 대법원이 만들었고 정확하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든 거고요. 예. 거기에 대해선 단 한 번도 서면 통보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에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예. 거예요. 임명권자를 예우하고 사법부의 의견도 다 반영하기 위해서 만나고 조율하고 대면해가지고 결과를 냈었는데 그 절차를 무로 돌리면서 사실상 던지는 이 이례적인 행태, 이게 외부에서 민주당만 비판하는가요? 아니요. 법원 내부에서도 왜 이러지? 이렇게 할 거였으면 지금까지 그러면 왜 이렇게 지연을 했던 거야? 예. 이거 무슨 의도가 있는 거야? 왜 내부 구성원들의 의중과는 다르게 이 대법원의 수장이 가는 거야? 라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무고한 해석을 낳는 거예요. 이거 구성을 자기 입맛대로 하려고 했나? 코드 인사하려고 했던 의도인가? 이거 자기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상황 속에서 이거 무슨 행태인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해야 되겠죠. 그래요.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면담 기회가 없었다 뭐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세 가지가 일단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선 후보의 문제입니다. 우선 김성수 부장에 대해서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제 하는 건데 별로 시간도 많이 안 됐고, 그다음에 논의도 충분히 됐고, 그다음에 실제 이 김성수 부장의 이 성향이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이흥구라고 하는 사람의 후임으로 그 성향으로 이제 맞는 분이어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손봉계 부장이 문제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7개월 정도 있다가 갑자기 전 대법관의 후임이니까요. 그런데다가 지금 원래 청와대 픽은 여성 대법관
대법관으로 그다음에 좀 진보적인 성향의 여성 대법관을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이제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노태학 대법관 자체가 물론 뭐 아주 진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분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임명된 분으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333의 그 대법관 원래 구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법원과 대통령과 국회 이 세 군데에서 사실은 이제 서로 간에 그렇죠. 자기의 그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첫 번째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대법관이었기 때문에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예. 법원에선 대법관 후보로는 사실은 김민기를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는 김민기 우리는 안 된다라고 후보. 했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이름은 이렇습니다만 여성이시죠. 예, 여성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여성으로 해달라 했더니 그럼 박순영과 김민기 둘 중에 하나로 해서 박순영을 하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청와대가 픽하는 분은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네네. 그래놓고 이번에 7개월을 버티고서 결국 하더니 지금 선택지가 손봉기하고 김민기 둘이었는데 또 역시 그중에서 손봉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일단 한번 끝까지 해보자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타이밍이죠. 하필이면은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타는 얘기 막 나오고 이제 좀 정확하게 뭔가 할 것 같으니까 직무얘기 나오고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재청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재청의 방식이 그동안에는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대통령하고 대면 이게 아닙니다. 상호간에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대통령 무조건 뭐 네가 올리면 무조건 내가 사인만 할게 이게 아니기 예.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하는 방식 자체가 합의를 조금 통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정무수석하고 우리는 합의했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다가 아닌데요. 대통령한테 우리가 만나달라고 했는데 안 만나주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청와대나 이쪽에서 나온 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후보를 그 후보의 문제, 그 다음에 재청하는 방식의 문제, 그 다음에 시기의 문제가 전부 다 이상하게 된 거죠. 이거는 사실은 약간 몽리죠. 몽리다. 기본적으로. 아.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분명하게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게다가 지금 서영교 위원장이 정확히 얘기한 바에 따르면 처음에 그 노태학 대법관 후임으로 얘기된 4명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 맞아요. 후보 예. 사퇴할래? 네, 그러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후보 사퇴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후보 추천을 다시 꾸리려고 한다. 이 얘기는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할 거니까 그렇죠. 일단은 사퇴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국회에서 나온 그 이야기는 일종의 자백처럼 보이기도 했단 말이죠. 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그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얘기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법에 있는 것을 법을 어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권남용 얘기도 예, 나오고. 여기에 지금 여권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희대 이중자 때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때 조희대는 어땠는가? 그때 후보 추천부터 재청까지 걸린 시간이 딱 보니까 평균 11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행을 지켰다. 뭐냐? 윤석열을 직접 독대해서 만나서 그러니까 3번의 만남이 있었고 그 이후에 1년의 과정들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때는 이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왜 이러는 거냐라는 부분을 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뭐 검찰 특수부 이런 데가 제왕적 무소불위 이런 타이틀이 앞에 붙는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인정을 하지 않을 때예요. 지금 이 행태는 우리가 흔히 뭐 쓰는 표현으로 정치의 사법화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사법의 정치화죠.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정치죠 지금. 그러니까 정치 아까 행위이다. 예, 그 노 변호사님이 잘 정리해 주셨지만 이거는 본인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니네 곤란할 걸.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니네 만약에 나 탄핵한다 그러면 너희 정치 프레임에 걸릴 걸. 그리고 이렇게 1+1 패키지로 하면 니네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뭐 이거 하나는 합의된 거고 하나는 뭐 계속 손봉기는 향판에다가 문재인 정부 때도 대법관 후보의 물망에 올랐고 하니까 우리를 더 지원할 걸? 뭐 이런 식의 말하자면 계산을 깔고 한 행위이고 이거를 지금 뭐 그 여러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고상하게 재청권이 뭐고 뭐 동의가 어떤 과정이고 임명권이 뭐고 이게 헌법상의 구성 요건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봐야 이게 안 말리고 지금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우리가 협의가 안 돼갖고 재청했는데 이 재청한 후보들이 결격 사유가 별로 없는데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민주당이 또 대법원장 탄핵하려고 한다. 이거 사법 독립성 흔든다. 왜 사법 독립성 흔드냐? 공소 취소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논리로 가는 프레임을 짠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부터 드러났듯이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기본적 시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조 사법 엘리트 카르텔에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인정 혹은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도 우리 쪽이 지원하는 세력들이 충분히 프레임으로 맞서서 싸워줄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예. 지금 벌인 정치행위라고 보고 그래서 예전에 사법부에서 파동이 나면 뭐 4차 사법 파동이다, 예. 5차 사법 파동이다 뭐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이번 사건은 사법부에서 난 1차 정치 파동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들어온 거고 이렇게 하실 거면 법복을 벗고 하셔야 돼요. 네. 저는 이거 하나만 꼭 예. 말하고 싶어요. 지금 아까 제가 타이밍 얘기하면서 전당대회에서 뭐 탄핵 얘기하니까 했다고 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타이밍적 요소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국정 지지율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민주당과 대통령을 지지하던 진보 세력 내에서 서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됐었고 그 공격을 하는 주체가 매우 굳건하고 매우 힘이 센 집단이었는데 그 집단의 공격 내용이 하필이면 국민의힘이나 저 야당 쪽에서 계속 보수 쪽에서 계속해서 주장해오던 내용하고 궤를 같이 한다는 바로 이 타임인 거예요. 이게 되게 치사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도 아까 이제 김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니네들이 상당히 불리할 텐데 이거 해봤자 우리가 여론전에서 이제 이길 텐데 니네들 주장하는 그 내용 받아줄 사람 없을 텐데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좀 약간 실력 발휘, 실력 행사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저열한 정치 행위다. 이런 평가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오늘 변호사 두 분이 계시니까 노병필 이 처장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재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동등한 권리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대단히 무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도하다. 그럼 재청했으니까 그럼 임명 다른 사람 하면 아무 말 안 할 건가요? 재청권 따로 임명권 따로가 아니잖아요. 재청을 받아서 임명을 하는 구조잖아요. 심지어 헌법에 규정된 재청하라고 해서 재청했는데 뭐가 문제야? 이거는 행정부의 수반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건 행정부 수반에 대한 예의를 떠나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선출된 최고 권력자에 대한 이런 행태를 사법부가 보인다는 거 언제 이런 전례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대단히 이상하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짚어야 되는데 하나는 법대로구나, 재청권이 있으시구나, 우리 임명권 있고 그리고 동의권도 있고 그러면 저는 그 절차에 맞춰서 법대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번도 대통령이 재청된 후보를 거부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재청 거부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보면 판단 받아야 돼요. 이 시비를 건 건, 이 도발을 한 건 대법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재청하고 누구는 재청 안 하는데 그럼 이쪽에서 하겠죠. 이거 위헌이다, 재청 거부권은 없다. 그럼 그거에 대한 심판 받아야 돼요. 그 재청 거부권 없다고 하면 보내면 돼요.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하면 돼요. 아니면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질서와 통치 안정성을 위해서 국회로 보내, 두 명을 다. 그러면 강하게 비토 의견을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재청은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거고 한 건데 국정 안정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내는데, 그래서 인사청문을 할 때 개인에 대한 청문뿐만 아니라 이 과정과 절차에 대한 심판도 같이 판단도 국회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비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달아서 보내야 되고, 국회도 이게 오면 기존까지는 잘 하실 수 있겠구나, 소수자 대변하실 수 있겠구나, 경력이 이러시구나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대법관은 국회에서 동의서 안 써주면, 동의 안 하면 임명 못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국회도 여기서 부결시킨다. 이런 해서 법대로의 권한을 밟아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이 재청권과 임명권을 따지는 게 웃기는 게,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많이 비판했던 게 뭡니까? 민주당은 맨날 탄핵한다, 맨날 탄핵만 한다. 우리가 뭐 하면 탄핵은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에요. 해요. 민주당은 뭐라고 맨날 윤석열을 비판했던 겁니까? 맨날 거부권만 행사한다. 거부권도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러면 법대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정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이 협의하에 이거를 진행할 수 있게 법을 다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한 문장 안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걸 하라고. 근데 법원행정처장이 그걸 해석하는 가장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나와갖고 우리는 재청권이 있고요, 임명권이 있으시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거는 사실상 협조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인 대응과,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법적으로 했을 때 어떤 권한이 될 때, 그래서 그 책임을 법원에,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돌려줘야 돼요. 멀쩡한 판사 하나가 대법관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안 된 이유는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조희대 때문이다. 이거를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해줘야 된다. 길게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제 네. 얘기하지 말까요 이제? 아니 개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개기고 있다. 정리하면 네, 그러니까 정치 행위,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개김, 이 근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국민들이 누구나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봤을 때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게끔 이렇게 시간을 끌어버린 이 행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닌 이 사법부에서 정치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둘 것이냐. 그러다 보니 탄핵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 탄핵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도. 네. 뭐 물론 탄핵안도 만들고 뭐 이제 새로운 이제 신임 당 대표도 탄핵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향후에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예전 같으면 내가 길게 말해서 다 정리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 예전 같으면 대법원장이 사퇴했었잖아요. 이 정도면. 이 사퇴해야죠. 정도면 사퇴해야죠.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안 하면 근데 어떡할 여기서 거냐. 바로 중간 단계 빌드업 없이 탄핵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조의대와 보수가 기다리는 기다리는 거지. 길이에요. 맞아요. 이게 덫이에요. 예. 그러면 뭐 말하면 그거 봐, 니네 어차피 조의대 인정 안 했잖아. 조의대 맨날 불신하고 조의대 맨날 탄핵하자고 했잖아. 그 사법 독립도 흔들어버리네. 이거 법적인 권한인데 우리 행사했을 뿐인데 니네 임명 안 하면 되는데 탄핵으로 간다 그러니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이 조의대가 예. 한 판단이. 그러니까 민주당도 뭐 이제 김민석 대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사퇴하라라고 현수막을 바꾸라라고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으로 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탄핵은 어쨌든 헌법과 법률상의 위반 소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탄핵을 가면 프레임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예. 그거 말고 중간 과정의 빌드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아까 타이밍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타이밍 얘기가 또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대법원장이 그동안에 후임 대법관에 대한 제청을 안 하고 있다가 요즘에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바뀐 게 있어요. 예. 그게 바로 김건희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습니다. 아. 예. 윤석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예. 그 다음에 한덕수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뭐 누구에 대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다 거기 올라가 있거든요. 타이밍상. 타이밍상 하필이면 이렇게 딱 올라가 있고 되게 중요하게 이제 정점을 찍어야 되는 바로 그 타임에 딱 올리면서 야, 한 명은 내가 꼭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정치 행위다. 그러면 이게 진짜 나쁘네요. 저열하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또 등장하게 되는 건데 이 상황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 법사위 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탄핵 이야기와 그 이후 상황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기본적으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국민 공감대 형성을 해나갈 것이다라는 말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행정처장 입에서 나왔던 말들 하나하나 그냥 넘길 수 있는 말들이 없기 때문에 이 일련 상황들 다음 순서까지 또 보도록 하고요.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악단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을 찾습니다. 이번 공연은 다비트 랄란트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협연으로 꾸며집니다. 프로그램은 드뷔시 목신의 우유 전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드뷔시의 바다, 라벨의 라발스입니다. 프랑스 음악의 우아함과 낭만주의 협주곡의 뜨거운 열정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세요. 이번 공연은 2026 9월 16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